문재인이 지금 김정은을 데리고 온다고 하면서 트럼프한테 했던 말은 내가 일단 김정은이를 한국에 데려다가 설득을 또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리스트를 미국하고 회담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미국은 지금 입장은 확고해요.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개인에 의해서 바뀌거나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려 하면 충분한 미북 간의 실무 협상을 한 후에 개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담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비핵화다 하는 이런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변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트럼프 측에다가 내가 한번 해볼 거니까 반대하지 말고 한번 지켜봐 달라 하는 부분은 아마 김정은을 설득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보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정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한 3일 뒤에 들통날 일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간다. 지난번에 보면 1차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집요하게 이렇게 북쪽에다가 설득한 것이 살라미식으로, 즉 아주 가늘게 썰어서 여러 차례 북한의 핵 리스트를 신고하는 것. 그러면 미국이 빠졌다 하면 좀 이따가 우리 그거 보고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안 되겠냐. 이런 부분으로 아주 친절하게 그 안을 북한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일단 한번 내게 되면 내는 구도로 끌려가서 2차, 3차 도대체 몇 차냐 하면서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드니까 그거는 못 내겠다라고 거부하면서 폼페이오의 4차 방북 이후에 문재인이 북한 갔다 와서 딜 되지 않고 무너졌어요. 문재인이 북한에 갔다가 왔을 때 9월 말만 하더라도, 폼페이오가 4차 방북하러 가던 10월 초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미북 회담이든 아니면 북한의 이 종전선언을 이 남북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입만 열면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은 뭔가 하면 2차 미북 회담은 미북 양국 간 실무 협상을 통해 서로의 요구와 주고받을 조치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와서 그걸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절차와 보상은 정상 간의 논의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정상이 일단 비핵화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미국의 보상은 이렇게 간다라는 부분은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방부는 뭐라고 하면 내년에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자, 일단 외교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걸 지원하겠지만은 전투 준비 태세를 갖다 유지하기 위한 협력도 계속해 나갈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년에 이 훈련을 다 연기할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 이 미군 사령관으로 온 에이브럼스 장군은 아마 전임 장군과는 다르게, 전임 브룩스는 좀 정치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번에는 전형적인 무장 현장형 장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한미 훈련을 무조건 양복에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가 기대한다고 말한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 중에 보면, 자, 북한이 미사일 시설, 핵 시설 목록을 갖다가 리스트를 제출 거부하고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은 상응 조치가 꼭 제재 완화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조정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문화 교류를 하고 종전 선언 등을 하는 것도 상응 조치에 포함된다라고 문의 이야기를 미국 측에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핵심은 종전선언입니다. 근데 종전선언이 제일 뒤에 나와요. 제일 앞에 내면 북한의 의도가 읽힐까봐. 제재 완화는 안 해도 되지만은 종전선언은 해주라. 이 이야기를 지금 문이 김정은을 대신해서 미국 측에 이야기를 했다고 미국의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뭐 이번에 문이 체코를 왜 갔느냐? 그럴 때 뭐 김평일이 김정은이 숙부를 만나러 갔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실소가 났습니다. 김평일이는 지금 북한에서 완전히 허세지요. 솔직히 말하면 고모부도 죽인 김정은이가 김평일이를 발톱에 떼만큼도 여기겠습니까? 외국에 가서 조용히 그냥 대사나 하면서 살아나는 거죠. 지금 문재인의 대북 통로는 굳이 체코 대사 김정은의 숙부를 통해서 안 해도 지금 수도 없이 북한과 구멍이 열려 있고 한 라인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전화도 연결돼 있죠. 전화만 연결돼 있습니까? 국정원이 요즘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에 40명인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툭 하면 개성에 온나? 우리 올라갈게 해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에서 만나서 한마디로 북한을 갔다라고 보도자료를 낼 필요도 없이 이야기가 될 거고, 귤 싣고도 올라가고 미나엽 데리고도 올라가고 수도 없이 또 올라가고 있고, 항상 한국 사람이 북한에 잘 몰라서 그렇지 바글바글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김정은이하고 뭘 전달하는 걸 굳이 체코까지 가서 김정은이 숙부 김평일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보수 이런 시각을 가진 국민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합리적으로 사고하려고 계속 노력해야지. 누가 이런 소리, 그냥 연기를 전문으로 하는 꾼들이 좀 있습니다. 들은 거는 별로 없고 아는 거는 별로 없는데 그냥 단순한 팩트를 하나를 가지고 소설을 천리 만리로 써가지고 그렇게 선동하려고 하면서 대중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하는 거죠. 김평일이를 왜 통해요? 전화로도 되고 판문점에 가도 되고 개성연락사무소로 가도 되고 국정원이 그런 심부름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한번 다 꺼진 걸로 보였던 김정은 방북을 이 사람들이 지금 G20 간다라는 핑계하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체코 간 거는 체코 대사가 있는 한국 체코 대사 이모가 문 정권에서 옛날에 노무현 정권에서 문하고 매우 가까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두 사람 부부가 뭐 요즘 굳이 하루 자고 간다면 체코로 가자 해서 그 난리가 났을 거고, 뉴질랜드로 간 부분은 양정철이 형님이 뉴질랜드에 무슨 한인 대표로 있다는 거. 그래서 양정철이가 옛날에 지금 이 정권 들어서고 처음에 초반에 나는 해외로 떠나 안 들어온다 할 때 뉴질랜드로 갔던 거 아닙니까? 자기 형님 있는. 그래서 양정철이가 다리를 나와서 뉴질랜드로 갔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작은 걸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그런데 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 트럼프가 시진핑이하고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한 부분은 이건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이라 봅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이하고 90일간 휴전을 하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숨통을
틔워졌는데, 그러면서 시진핑이한테 북한 문제를 좀 해결하라 한 것 같아요. 시진핑과 북한 문제에 관해 100% 협력하기로 했다. 그건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존에 북한이 이렇게 빗나가는 데는 중국이 자꾸 북한 문제에서 빗나가도록 딴지를 걸고 있다. 이런 비판에서 180도 다른 이야기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윗으로 시진핑과 나는 매우 강력하고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시진핑과 북핵 협력을 강조했고요. 그런 뒤에 미래 언젠가 시진핑과 푸틴과 함께 통제불능의 군비 경쟁을 중단하는 대화를 시작할 거다 하면서 이 트럼프가 연일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진핑이 미북 간의 교착 상태 타개에 구체적인 역할을 약속했을 것이다라는 지금 의혹을 낳고 있어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주 내에 북한에서 누군가가 중국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정보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시진핑이 다시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불러가지고 중국 쪽으로 자기가 김정은을 한국 가서 이렇게 하고 미국하고 협상해서 뭘 내놓도록 설득했다라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 초에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진핑이 그 트럼프와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났을 때 트럼프가 그때도 시진핑한테 한 100일간의 시간을 줄 거니까 북한 문제 좀 해결하라고, 환율이나 통상 문제에 대해서 바짝 쪼지 않고 좀 풀어줬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자, 그런데 이 문우신 재무장관이 시진핑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중국에 미국과 협력하겠다라는 약속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문제에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고 회담에서 중국으로부터 진정한 약속을 끌어냈다. 중국과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할 다른 사안이 있다면서 중국의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 약속을 끌어낸 당사자가 폼페이오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시진핑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데 협조하겠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내년에 1, 2월 중에 미북 2차 정상회담 성공을 포함해서 미북 협상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뒤에서 조정하겠다라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워싱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핵 리스트 신고와 사찰을 주저하는 김정은을 설득해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지금 나가게 하는 것이 중국의 대북정책 쌍궤 병행의 틀 안에 들어있는 플랜이다 라고 중국이 미국에다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중국이 나서서 북한의 비핵화 부분을 아주 속도를 내면서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수교 협상 등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북 간의 평화체제 구축에 역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와해되도록 해서 자기들이 덕을 보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지요. 자,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회담 이후에 중국은 미북 간의 2차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라고 말한 것도 지금 같은 의미로 추정이 되고, 미북 양측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합리적인 여러 우려들을 배려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기 바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로 보면 또 갑자기 미국이 중국한테 압력을 넣고 중국이 또 지금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유예하면서 미국에 좀 아부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우리가 조정해서 협상에 보내줄게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중국이 과연 북한의 비핵화, 핵을 없애는 걸 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이 핵을 들고 미국을 계속 협박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야 중국은 끝도 없이 북한 카드를 계속 이용해서 미국을 괴롭히고 또 한반도에 있어서 미군의 영향력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쪽으로 카드를 쓸 수 있다. 그걸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게 되는 부분을 중국이 원하는 거겠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는 빤한 패턴이 있는데 북한과 그리고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가 딱 그 패턴대로 가고 있다. 위기감을 조성시켜가 난리가 날 것처럼 겁을 줘놓고 타협을 하고 실제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기가 위기를 이렇게 톤다운, 완화시켰다고 스스로 또 자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러고는 이제 서로 타협을 하고 그 타협에서는 트럼프가 실제로는 별로 얻은 것이 없이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런 타협을 한 다음에 자기가 위기를 진정시켰다고 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거죠. 자, 또 그렉 브레진스키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는 중국은 결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베이징은 언제나 자신들이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북한과 특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오바마 때 NSC의 군축 담당을 했던 존 울프스탈 씨는 중국이 이제 미국의 대북 계획에서 역할을 맡았다고 트럼프가 뻥을 치고 있다.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미국은 패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트럼프가 뻥을 치고 미국이 또 말려 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미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 출신들도 실무 협상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무자들을 보고 뭘 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NN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과 관련해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라는 데 동의했고 트럼프는 시진핑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김정은과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랬는데 CNN은 미국과 북한 어느 쪽이 양보를 하느냐를 놓고 지금 몇 주째 외교적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펜스 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면 북한이 핵 리스트를, 미사일 리스트를 제출하고 그리고 관련 시설을 폐기를 하기 위한 검증 가능한 계획을 내놔야 된다라고 여전히 똑같은 입장을 견지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김정은이가 작년에 핵과 미사일로 위기를 고조시킨 이후에 애매하게 비핵화를 하겠다. 한반도 비핵화 운운하면서 전격적으로 대화로 돌아섰고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도 핵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하고 문재인은 여전히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해소되었다. 이렇게 뻥을 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이 그랬습니다. MBC 뉴스는 트럼프가 2차 미북 회담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6개월도 채 안 됐다고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6개월 만에 내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죠. 비핵화 방법과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모호한 약속 이후에 미국은 북한에 빨리 핵신고 하라 했지만 북한은 이걸 거부했고, 그리고 지난달 예정됐던 뉴욕 폼페이오 김영철 회담도 물 건너갔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고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선체제화나 후 비핵화 등을 요구하며 2차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고위급 회담도 취소했는데, 미북 협상이 다시 늪에 빠졌는데 문재인은 트럼프와 회담을 한 이후에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앞으로 열릴 약속 이행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만나줘라. 자, 안 할 것 뻔하면서 문재인은 미국을 향해서 김정은이를 일단 만나가지고 실무자들한테 또 시키면 된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트럼프를 만날 때마다 시간을 최소한 6, 7개월, 8, 9개월을 버는 거예요. 앞으로 한 100번쯤 만나면 이제 둘 다 죽고 없을 거예요. 자, 로이터 통신은 김정은과 따뜻한 관계가 외교의 성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믿는 트럼프가 다시 호의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비행거리내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G20 갔다가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하고 회담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기는 내년 1, 2월, 장소는 세 곳이라고 하며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하고 시진핑이가 만나고 난 이후에 금방 또 돌아가면서 말이 달라졌어요. 작년에 11월 달에도 한국에 와가지고 천안문에 가서 중국이 뭐 100몇십 조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트럼프가 천안문 올라가서 난리를 치더니만 이제 또 어떻게 됐어요?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한국에 대해서 한 문제가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때 뭐였습니까? 그때 나왔던 문제가 뭔가 하면 북한이 선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인데 중국은 쌍궤 병행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결국은 북한이 선비핵화 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할 거를 이렇게 요구를 했고 100% 중국이 협력을 약속했다 했는데 왕이 부장은 쌍궤 병행하면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또 전달했습니다. 트럼프의 100% 협력을 미중이 하기로 했다는 것은 트럼프 특유의 과장법에서 나온 말이고, 배후에 있는 이 중국의 주도로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미 와해됐다는 미국의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이렇게 의식을 해서 뻥을 쳤다는 겁니다. 중국이 강력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북한 문제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또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앞에 말을 들으면 뭔가가 거대하게 이루어져서 다시 북한 문제와 큰 것을 갖다가 해낼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트럼프가 또 뻥을 쳐서 특유의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중 무역전쟁이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이었고 북한 문제는 슬쩍 언급하고 넘어갔을 거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추측입니다. 자, 로이터 통신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의 따뜻한 말이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에 확실한 양보를 얻는데 지금까지 거듭 실패해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미국과 북한, 중국 사이에 모종의 새로운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냐.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변화시켜서 협상으로 내몰 거냐. 제가 볼 때 다 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